여자친구 어머니가 제 앞에 두툼한 돈 봉투를 내려놨습니다. 그 순간 저는 솔직히 헤어지라는 돈인 줄 알았습니다. 고시원에 사는 백수 고시생이 재벌집 딸과 결혼하겠다고 나타났으니 좋게 볼 리 없다고 생각했죠.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손에 땀이 났습니다. 3년간 사귄 여자친구와 이렇게 끝나는구나.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그런데 봉투를 내밀며 하신 말씀은 제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이걸로 결혼 준비하세요. 그 봉투 하나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고시원에 살던 제가 몇 년 뒤 장모님께 인정받는 변호사가 되고 누구도 예상 못한 결말까지 이어질 줄은 그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날 호텔 커피숍에서 있었던 일,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잠깐,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이 재미있으시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좁은 고시원 방, 창문도 제대로 없는 이 공간에서 벌써 3년째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책상과 침대가 붙어 있는 방, 라면, 냄새가 늘 배어 있는 복도, 그리고 늘 부족한 생활비. 솔직히 말하면 지칠 대로 지친 상태였습니다. 거울을 보니 눈 밑에 다크서클이 가득했습니다. 머리는 삐죽삐죽 솟아 있었고요. 하지만 오늘만큼은 신경 써야 했습니다. 여자친구 어머니를 처음 뵙는 날이었으니까요. 옷장을 열었습니다. 달랑 정장 한 벌. 대학 입학식 때 아버지가 사주신 그 정장이었습니다. 벌써 7년이 넘었지만 새로 살 돈이 없어서 계속 입고 있었죠. 넥타이를 매는데 손이 자꾸 떨렸습니다. 오늘 잘 될까? 여자친구 최유진과는 3년 전 우연히 만났습니다.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다가 서로 같은 책을 집었고 그게 인연이 되었죠. 처음엔 몰랐습니다. 유진이가 그렇게 부잣집 딸인 줄. 자연스럽게 사귀게 됐고 어느 날 유진이가 사는 집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강남 한복판에 있는 큰 아파트였거든요. 우리 집 좀 큰 편이야. 유진이는 그렇게 가볍게 말했지만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나 같은 놈이 저런 집 딸이랑 어울릴까? 고시원에 사는 백수. 아르바이트로 겨우 생활비를 벌고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사람. 그게 바로 저였으니까요. 어머니가 제 앞에 두툼한 돈 봉투를 내려놨습니다. 그 순간 저는 솔직히 헤어지라는 돈인 줄 알았습니다. 고시원에 사는 백수 고시생이 재벌집 딸과 결혼하겠다고 나타났으니 좋게 볼 리 없다고 생각했죠.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손에 땀이 났습니다. 3년간 사귄 여자친구와 이렇게 끝나는구나.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그런데 봉투를 내밀며 하신 말씀은 제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이걸로 결혼 준비하세요. 그 봉투 하나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고시원에 살던 제가 몇 년 뒤 장모님께 인정받는 변호사가 되고 누구도 예상 못한 결말까지 이어질 줄은 그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날 호텔 커피숍에서 있었던 일,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잠깐,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이 재미있으시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좁은 고시원 방, 창문도 제대로 없는 이 공간에서 벌써 3년째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책상과 침대가 붙어 있는 방, 라면, 냄새가 늘 배어 있는 복도, 그리고 늘 부족한 생활비. 솔직히 말하면 지칠 대로 지친 상태였습니다. 거울을 보니 눈 밑에 다크서클이 가득했습니다.
머리는 삐죽삐죽 솟아 있었고요. 하지만 오늘만큼은 신경 써야 했습니다. 여자친구 어머니를 처음 뵙는 날이었으니까요. 옷장을 열었습니다. 달랑 정장 한 벌. 대학 입학식 때 아버지가 사주신 그 정장이었습니다. 벌써 7년이 넘었지만 새로 살 돈이 없어서 계속 입고 있었죠. 넥타이를 매는데 손이 자꾸 떨렸습니다. 오늘 잘 될까? 여자친구 최유진과는 3년 전 우연히 만났습니다.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다가 서로 같은 책을 집었고 그게 인연이 되었죠. 처음엔 몰랐습니다. 유진이가 그렇게 부잣집 딸인 줄. 자연스럽게 사귀게 됐고 어느 날 유진이가 사는 집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강남 한복판에 있는 큰 아파트였거든요. 우리 집 좀 큰 편이야. 유진이는 그렇게 가볍게 말했지만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나 같은 놈이 저런 집 딸이랑 어울릴까? 고시원에 사는 백수. 아르바이트로 겨우 생활비를 벌고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사람. 그게 바로 저였으니까요. 하지만 유진이는 그런 걸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빠는 꼭 될 사람이야. 나는 그거 믿어. 힘들 때마다 그 말을 해줬습니다. 시험에 떨어져서 좌절할 때도, 생활비가 떨어져서 막막할 때도 그 말 하나로 버텼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그날이 온 겁니다. 유진이 어머니를 처음 만나는 자리. 석구 오빠, 우리 엄마한테 인사드리자. 며칠 전 유진이가 조심스럽게 꺼낸 말이었습니다. 너무 긴장하지 마. 엄마, 좀 까다로우시긴 한데, 오빠면 괜찮을 거야.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좀 까다롭다는 건 완곡한 표현이라는 걸. 고시원 방에서 옷을 차려입고 지하철을 3번이나 갈아타고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뭐라고 말씀드려야 하지? 첫인상이 중요한데.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고시원에 사는 백수가 재벌집 딸의 어머니를 만난다. 좋게 봐주실 리가 없었으니까요. 솔직히 겁났습니다. 아니, 무서웠습니다. 혹시 헤어지라고 하시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유진이를 사랑했고 유진이도 저를 사랑했으니까요. 끝까지 최선을 다하자. 진심을 보여드리자. 그렇게 마음먹고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화려한 로비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저는 천천히 커피숍 문을 열었습니다. 약속 장소는 강남의 고급 호텔 커피숍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걔가 이 공간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걸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명품 옷을 입은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은은한 조명, 클래식 음악, 모든 게 낯설고 부담스러웠죠. 그리고 창가 자리, 선글라스를 쓴 채 앉아 계신 한 여성이 보였습니다.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아, 저분이구나.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분은 검은색 샤넬 재킷을 입고 계셨습니다. 진주 목걸이, 완벽한 헤어스타일, 그리고 뭐라 표현할 수 없는 압도적인 분위기. 저는 심호흡을 하고 그분께로 걸어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대한 또박또박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김석구입니다. 유진 씨와 사귀고 있는. 앉으세요. 짧고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의자를 빼고 앉았습니다. 앉자마자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잠시간의 침묵. 어머니는 여전히 선글라스를 벗지 않은 채 천천히 커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 우아한 동작 하나하나가 저를 압도했습니다. 긴장했나 보네요. 아, 네. 조금. 물이나 드세요. 어머니는 테이블 위에 물병을 집어 제 잔에 따라주셨습니다. 순간 안도했습니다. 그래도 배려는 해주시는구나. 하지만 그 생각도 잠시
곧바로 질문이 날아왔습니다. 직업이 뭐예요? 예상했던 질문이었지만 대답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변호사 준비 중입니다. 변호사 준비요? 그럼 아직 합격은 못했다는 얘기네요. 네, 현재 3년째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선글라스 때문에 정확히는 알 수 없었지만 분위기가 차갑게 식는 게 느껴졌습니다. 나이가 32입니다. 32에 아직도 시험 준비.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집은 어디 살아요? 이 질문이 가장 두려웠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고시원에 삽니다. 그 순간 공기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선글라스 너머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고시원이요. 천천히 그 단어를 되뇌는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변명하고 싶었습니다. 지금은 비록 이렇지만 꼭 합격해서 변호사가 될 거라고, 유진이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은 뭐 하시나요? 아버지는 작은 철물점을 하십니다. 어머니는 식당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형제는 누나 둘이 있습니다. 둘 다 결혼했습니다. 재산은 어느 정도 되나요? 그 질문에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없습니다. 학자금, 대출 갚는 것도 빠듯한 형편입니다. 대답할수록 저는 점점 더 초라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난한 집안, 변변한 직업도 없는 백수, 고시원에 사는 신세, 재산은커녕 빚까지 있는 처지. 유진이 어머니 입장에서 보면 정말 최악이겠지. 그때 어머니가 핸드백을 집어 들었습니다.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어머니는 핸드백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두툼한 봉투였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드라마에서 보던 그 장면. 부잣집 부모가 가난한 연인에게 돈을 주며 헤어지라고 하는 바로 그 장면. 어머니는 그 봉투를 테이블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꽤 두툼해 보였습니다. 아마 상당한 금액이 들어있을 것 같았죠. 저는 봉투를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너무너무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쩔 수 없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맞아. 나 같은 놈이 유진이랑 어울릴 리가 없지. 3년간 만났지만 처음부터 안 어울리는 조합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봉투를 받을지 말지 고민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거, 저는 각오했습니다. 우리 딸이랑 헤어져라. 이 돈 받고 깨끗이 정리해라. 그런 말을 들을 거라고. 그런데 이걸로 혼수 채워요. 네,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혼수요. 결혼 준비 말이에요. 저는 멍하니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제 말은 내 딸 앞으로 아파트 한 채 있어요. 서초동에 있는 33평짜리. 거기서 신혼살림 차리면 됩니다. 뭔가 잘못 들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 돈으로 부족한 혼수 준비하세요. 가전제품, 가구 같은 것들요. 많지는 않지만 그 정도면 충분할 겁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받아요. 어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고 냉정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집었습니다.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봉투를 받아들며 몇 번이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헤어지라는 돈인 줄 알았는데 혼수 지원금이라니. 하지만 어머니의 다음 말은 저를 다시 긴장시켰습니다. 어머니는 천천히 선글라스를 벗었습니다. 처음으로 본 그분의 얼굴. 생각보다 젊어 보였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얼음처럼. 솔직히 말할게요. 네. 마음에 들어서 결혼 허락하는 거 아닙니다.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랑 우리 유진이가 결혼하는 거 솔직히 반대해요. 지금도요. 32에 아직도 시험 준비하는 남자. 재산도 없고 집도 없고 미래도 불확실한 남자. 우리 유진이한테 뭘 해줄 수 있겠어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모두 사실이었으니까요. 하지만요.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 딸이 당신 좋아서 죽겠다고 하더군요. 3년 동안 매일같이 당신 얘기만 했어요. 석구 오빠가 어떻고, 석구 오빠가 저떻고. 어머니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며칠 전에는 밤새 울면서 애원했어요. 엄마, 석구 오빠 아니면 안 된다고. 제발 허락해달라고.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유진이가 그렇게까지 딸 바보 엄마가 딸 우는 걸 어떻게 보겠어요. 그래서 허락은 합니다. 결혼 하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꼭 유진이를 행복하게. 아직 끝이 아닙니다. 어머니는 다시 차가운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조건이 있어요. 네. 말씀하십시오. 변호사 시험. 올해 안에 붙으세요. 아니면 취업이라도 하고요. 네. 고시원 생활은 결혼 전에 청산하세요. 제대로 된 직업 갖추고 우리 딸한테 오세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우리 유진이 절대 서럽게 하지 마세요. 단 한 번이라도 울리면 말끝을 흐렸지만 그 눈빛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어머니, 능력으로 증명하세요.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그 말이 제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 우리 집으로 저녁 먹으러 오세요. 남편도 만나고 정식으로 인사하는 자리 가질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글라스를 다시 쓰고 커피숍을 나가셨습니다. 남겨진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두툼한 봉투를 바라보며 손이 떨렸습니다.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그 안에는 5천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작게 신음이 나왔습니다. 태어나서 이렇게 큰 돈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슴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어머니의 차가운 눈빛, 마음에 들어서 허락하는 게 아니다라는 그 말. 그래, 맞는 말이야. 지금의 저는 유진이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고시원에 사는 가난한 백수, 3년째 시험에 떨어지고 있는 사람. 하지만 그날을 계기로 저는 완전히 달라지기로 결심했습니다. 꼭 보여드릴 거야. 내가 유진이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그날 이후 제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밤 12시까지 공부했습니다. 잠은 하루 4시간, 밥은 컵라면으로 때웠습니다. 아르바이트도 끊었습니다. 오직 시험 공부에만 집중했죠. 힘든 날도 많았습니다.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도 수없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커피숍에서 받았던 봉투와 어머니의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반드시 인정받는다. 그 생각 하나로 버텼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변호사 시험일이 다가왔습니다. 시험장에 들어가는 날, 저는 유진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꼭 합격할게. 기다려줘서 고마워. 그리고 시험을 봤습니다. 지난 3년간 준비한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한 달 후, 합격자 발표 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새벽부터 발표 시간만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오전 10시, 홈페이지에 합격자 명단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제 수험번호를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있었습니다. 제 이름이 됐다.
됐어. 고시원 방에서 혼자 소리쳤습니다. 3년간의 노력이 드디어 결실을 맺은 순간이었습니다. 곧바로 유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유진아, 나 붙었어. 변호사 됐어. 정말. 정말이야, 오빠? 응. 정말이야. 전화기 너머로 유진이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죠. 그로부터 3개월 후, 저와 유진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장모님이 마련해 주신 서초동 아파트로 신혼집을 차렸고, 저는 대형 로펌에 취직까지 성공했습니다. 결혼식 날, 어머니는 여전히 차갑고 담담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식이 끝나고 저를 따로 부르셨습니다. 석구 씨, 네, 어머니, 합격한 거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제부터가 진짜예요. 변호사 된 게 끝이 아니에요. 제대로 된 남편 되세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회사에서도 최선을 다했고 유진에게도 좋은 남편이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5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업계에서 손꼽히는 변호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굵직한 사건들을 맡아 해결하며 이름을 날렸고 연봉도 상당히 올랐죠. 장모님과의 관계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처음에는 차갑기만 하던 장모님이 이제는 저를 진심으로 대해주셨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석구야. 네, 어머니. 너 처음 봤을 때 말이야. 네, 솔직히 별로였어.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고시원 사는 백수. 우리 유진이랑은 안 어울린다고 생각했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어머니는 처음으로 따뜻하게 웃으셨습니다. 내가 봤던 사위감 중에 제일 잘한 선택이었어. 너 우리 딸 진짜 잘 챙기더라. 감사합니다, 어머니. 그때 혼수돈 준 거 후회 안 해. 정말 잘 투자했어.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사실 말이야. 어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씀하셨습니다. 너 처음 봤을 때 내 눈빛 보고 마음이 움직였어. 네, 너. 우리 유진이 보는 눈빛이 달랐어. 진심으로 사랑하는 눈빛이더라고. 그래서 한번 믿어보기로 했지. 어머니, 물론 냉정하게 대한 건 내가 정신 차리고 제대로 하라고 그런 거야. 편하게 대해주면 나태해질까봐. 그러셨군요. 사실 그날 봉투 건넬 때 내 반응 보려고 했어. 돈 받고 도망갈 놈인지 아니면 책임감 있게 끝까지 해낼 놈인지.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날 봉투는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어떤 사람인지,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인지 확인하시려던 거였죠. 잘 커져서 고마워, 석구야. 우리 딸 행복하게 해줘서 고마워. 아닙니다, 어머니. 제가 더 감사드려야죠. 그날 집에 돌아와 유진에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유진아, 장모님이 말이야. 응, 처음부터 날 믿어주셨대. 차갑게 대한 건 내가 정신 차리라고 그러신 거였대. 유진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알고 있었어. 우리 엄마. 겉으로는 차가운 척하지만 속은 따뜻한 분이거든. 그랬구나. 오빠가 진심으로 날 사랑한다는 거 엄마도 알았던 거야. 그래서 기회를 준 거고 저는 유진을 꼭 안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날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만약 그 돈을 모욕으로만 받아들이고 포기했더라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겁니다. 그날 호텔 커피숍에서 받았던 두툼한 봉투. 처음엔 헤어지라는 돈인 줄 알고 절망했지만 그게 인생을 바꾸는 기회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장모님의 차가운 시선이 오히려 제게 동기부여가 되었고 그 덕분에 더 열심히 공부해서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가끔 그날을 떠올립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던 그 순간을. 그리고 생각합니다. 인생은 정말 모르는 거구나. 절망의 순간이 희망의 시작이 될 수 있고 차가운 시선이 오히려 사랑의 표현일 수 있다는 것을.
시련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거라는 것을 지금 저는 사랑하는 아내, 그리고 이제는 진심으로 인정해 주시는 장모님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 물어본다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힘든 순간이 지나면 분명 좋은 날이 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어떠셨나요? 때로는 겉으로 보이는 것과 속마음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차가운 시선 뒤에 숨은 진심, 냉정한 말 속에 담긴 사랑.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시련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힘든 순간을 지나고 계신다면 그 시간이 인생의 전환점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영상의 모든 내용은 창작 각색된 이야기이며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는 무관합니다. 재미와 감동을 위해 제작된 콘텐츠임을 알려드립니다.